최강 입신을 가리는 별들의 전쟁.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4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박영훈 구단과 박정상 구단이 8강 첫 번째 대결을 펼쳤습니다. 기사 랭킹 8위와 54위로 꽤 큰 격차를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상대 전적은 9승 6패로 박정상 구단이 제법 앞서 있는데요. 박영훈 구단은 맥심배 9기와 12기에서 우승한 바 있고 박정상 구단의 최고 성적은 8기 때의 준우승 기록입니다. 1시간 30분 만에 막을 내린 두 선수의 대결은 덤에 걸려서 불리하긴 했는데 그냥 싹싹하게 돌을 거두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100불계승을 거둡니다. 각오까지 좀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올해 목표가 있지만 일단은 당장 지금 맥심 커피배 4강이 제 앞에 시합이고요. 아무튼 큰 목표보다 일단 개인 한 판 한 판 그냥 바로 이제 두는 한 판 한 판에 대해서 목표가 일단 이기는 게 목표고요. 길게 보면은 이제 세계 대회도 사실 요즘 계속 결승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매번 준우승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기회가 한번 오면은 이제 놓치지 않고 한번 우승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8강 두 번째 대결에선 52개월째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랭킹 14위의 조한승 구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미 3차례 입신 최강전 트로피를 차지해온 박정환 구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1승 3패로 박정환 구단이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박 구단이 조 구단을 꺾고 우승한 2015년 국수전 최종국을 시작으로 박정환 구단이 6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이 대결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 8강에서 멈춥니다. 자, 조한승 구단,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전 제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고 오늘 좀 운 좋게 이겼는데요. 다음 판에도 운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8강 대결에 막을 내린 제19회 맥심 커피배 4강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국내 종합기전 제23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의 본선 16강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일 박정환 구단과 박진솔 8단이 제23기 GX 칼텍스배의 16강 첫 대결을 펼쳤는데요. 상대 전적 6승 1패의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랭킹 19위의 박진솔 8단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승패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박진솔 8단 계속 좀 버텨내는 흐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박진솔 8단이 볼 때 이바둑 이제 역전된 장면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이때도 그냥 적겠군이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 마지막 이쪽 부분 5점인가 잡은 부분에서 역전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때는 오히려 약간 다 정리되고 나서는 약간 이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네. 그렇다면 이제 100의 패착을 뽑는다면은 이쪽을 때려낸 겁니까? 예, 그때는 사실 저는 이때도 당연히 진 줄 알았는데 막상 다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는 오히려 약간 제가 남는 형태 같아서. 네. 두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을 텐데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패착이라고 이야기한 데가 그러면 여기를 이제 때려낸 부분인가요? 네네. 이었으면 그냥 끝났다. 예, 이었으면 사실 너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소감을 들어보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거의 오늘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으니까 다음 판 더 잘해서 좀 더 좋은 성적 내보겠습니다. 9일에는 22기 대회 준우승자인 김지석 9단과 21기 대회 준우승자인 윤찬희 7단이 8강 진출을 다퉜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우승의 주역이 된 후 KBS 바둑왕전 결승 진출까지 확정해 한껏 기세가 드높은 김지석 9단이 285수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바둑 총평을 부탁드려 볼게요. 초반엔 괜찮게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중반에 이제 너무 느슨하게 계속 두면서 좀 바둑이 안 좋아졌고, 네, 계속 막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힘든 바둑이었는데 상대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와의 대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제가 최근에 또 박진솔 선수한테 몇 판 져가지고 뭐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오늘 15일 윤준상 대 신민준의 16강전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제49회 여자 입단 대회에서 역대 최고령 여자 입단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둑TV 진행자로 잘 알려진 도은교 초단인데요. 만 32세 7개월의 나이로 전체 여자 기사 중 가장 늦은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97년 36세 2개월의 나이로 입단한 박성수 5단에 이어 한국기원 전체 기사 중에서도 두 번째 최고령 입단 기록입니다. 축하를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축하도 많이 받았고요. 부모님 기뻐하시는 것도 맨날 보게 되니까 처음엔 좀 실감이 나지 않다가 지금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점점 실감이 나면서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먹고 고시생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신 엄마 아빠가 가장 도움 많이 주신 것 같고 감사한 것 같고요. 꿈에 그리던 프로 기사가 된 만큼 그 프로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이나 인성면에서 프로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살에 바둑을 시작해 유망주로 손꼽혔지만 고교 진학 후 학업에 매진했던 도은교 초단은 지난 2014년 바둑계로 돌아왔는데요. 방송 진행과 입단 준비를 3년여간 병행한 결과 마침내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제49회 여자 입단 대회를 통해 도은교 초단을 비롯해 이단비 초단과 이도연 초단이 수조에 등극했는데요. 이로써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모두 354명으로 여자 기사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고에게 배우는 최강의 한 수. 바둑TV가 준비한 새봄 레슨 프로그램에서 박영훈 구단의 끝내기 특급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훈의 끝내주는 끝내기. 본격 방송 레슨에 첫 발을 내디딘 소신산 박영훈 구단이 자신의 주특기인 끝내기의 모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수합니다. 포석, 형세 판단, 서활, 그중에 제일은 끝내기라. 소신산표 빈틈없는 끝내기 전략이 김여원 캐스터의 맛깔난 진행으로 바둑팬 여러분께 더욱 쉽게 다가갑니다. 살아있는 기보백과 박영훈 구단의 본격 레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영훈의 끝내주는 끝내기로 끝내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첫 경기는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대결. 1국은 4차원 소녀 이지명 강지수와 3지명 강다정의 강대강 맞대결로 진행됐고 집안 싸움은 2국으로도 이어져 박지영과 박태희의 박대박 주장전이 성사됐습니다. 3국에선 이영주와 조혜연의 통산 6번째 대결이 예고됐는데요.
첫 승점은 서울 바둑의 품격이 가져갔습니다. 박지현 주장이 초반에 선점한 우세를 종반까지 그대로 이어가 192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으로 박지현 주장은 올 시즌 세 팀에서의 첫 승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근데 올해도 출발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한테도 민폐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겨서 기분이 좋고요. 뭐 여세를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이어 장고대국도 결판이 났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여지없이 번개손을 증명한 강지수 선수. 순간의 실수로 형세를 그르친 후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흐름 그대로 강다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되면서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 1대1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조혜영과 이영주의 제3국에서 팀 승패가 정해지게 됐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조혜연 선수가 앞서 있지만 최근 전적은 이영주 선수의 2연승. 리그 12연패 탈출이 시급한 이영주와 강자 조혜연 중 어느 쪽의 우세도 섣불리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초반 포석은 흙을 진 이영주 선수 쪽에 유리한 듯 보였는데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 일단은 조혜연 선수가 팩감을 쓸 때 이영주 선수 약간 괴로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빅이 됐을 때 이 형태 바둑은 확실히 조혜연 선수가 우세합니다. 분명 이 백돌들 백대마의 중앙 치중 갔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요. 네. 성변과 얽히면서 지금의 형세는 백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국의 승자는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의 맏언니 조혜연 선수의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포항 포스코 캠텍은 시즌 2연승을 기록했고 서울 바둑의 품격은 시즌 첫 승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신임 주장이 흔들릴 때는 우승 경험의 두 언니가 든든히 받쳐줍니다. 이것이 팀플레이의 정석이겠죠? 3라운드 1경기 포항 포스코 캠텍이 서울 바둑의 품격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제2경기에선 여수거북선과 부안 곰소소금이 만났습니다. 믿고 뽑은 랭킹 2위 우유진 주장이 연패를 기록 중인 부안 곰소소금. 팀과 주장의 시즌 첫 승을 노리며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3라운드입니다. 여기에 후보 없는 배수의 진으로 초반부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여수거북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요. 첫 승점은 기다리던 주장의 첫 승이었습니다. 올 시즌 2전 전승을 기록하며 기세가 드높은 이민진을 상대로 우유진 주장이 모처럼 반가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일단 1, 2라운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늘 대국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안 곰소소금의 시즌 첫 승전보가 예상되던 상황. 하지만 올 시즌 처음 출전한 후지사와 리나가 갑작스러운 역전세로 몰려 194수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3라운드 2경기 1국 장기되고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이것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 연승을 이어갈 것인지 연패를 끊을 것인지가 결정될 이수라와 김민정의 제3국은 공격과 방어, 추격과 역전이 어우러진 한판 승부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수 거북선의 이수라 선수의 불계승으로 3국 최종국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팀 승부도 결정짓게 됐는데요.
아홉 개 팀 중 처음으로 3연승 고지에 올라섭니다. 우린 거북선, 다른 팀은 통통배. 승리의 노랫말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3라운드 제2경기. 여수거북선이 부안 곰소소금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3경기는 충남 SG골프와 서귀포 70리의 대결. 충남 SG골프는 새 주전 선수가 총 출동했습니다. 반면 서귀포 70리는 막내 김경은 대신 후보 선수 김수진을 제3국에 등판시켰는데요. 장고판에서 성사된 최정과 오정아의 주장전과 여자 바둑리그에서 보기 드문 80년대생 김수진 선수의 데뷔전이 눈길을 끈 경기였습니다. 서귀포 70리의 조승아가 무리 없이 완승을 거두고 승리의 발판을 만들 무렵에도 최정과 오정아의 주장전은 난해한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전 상대 전적은 4승 4패로 팽팽한 최정과 오정아. 하지만 최정이 최근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랭킹과 상금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 승부로 스코어가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오정아 선수 오늘도 이깁니다. 개인 전적 3승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오정아의 승리로 서귀포 70리는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주장의 연승은 팀 사기 진작의 필수요소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담감을 좀 많이 안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좋은 그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데뷔전을 치른 김수진까지 승리해 서귀포 70리는 시즌 2번째 완봉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서귀포 70리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대구 가져가면서 팀 전적은 2승 1패가 됐습니다. 서귀포발 봄바람이 여자 바둑리그 대국장을 유채꽃 노란빛으로 물들입니다. 3라운드 3경기, 서귀포 70리가 충남 SG골프를 3대 0으로 눌렀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인제 하늘내림과 서울 부광약품의 대결. 올 시즌 패배한 기록이 아직 없는 두 팀이 자존심을 건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박지훈 주장은 어김없이 장고판에 앉았고 맞은편엔 매 시즌 1승씩을 거두는 데 그친 권주리 선수가 자리했습니다. 전년도 MVP였던 서울 부광약품 김채영 주장은 1, 2라운드에서 강자들을 연파해온 김미리 선수를 상대했는데요. 이유진과 장혜령의 3주전 맞대결은 지난해 데뷔리그를 전패로 마감했던 장혜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였습니다. 루이와 오유진을 연파한 기세냐, MVP의 명성과 랭킹이냐, 김미리와 김채영의 속기 대국은 오더 발표 직후부터 주목할 만한 승부로 꼽혔습니다. 과연 두 선수 간의 팽팽한 기싸움은 초반부터 여실했는데요. 초반 포석은 김채영 주장의 승리. 하지만 그 기세가 줄곧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김채영 선수가 네. 좀 이렇게 강한 선택들, 여기 타개하는 과정에서 붙이는 수도 그렇고 이런 데 덮어 씌우는 것, 계속 좀 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흐름이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만 해야 지금 김채영 선수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역전을 허용한 김채영 주장은 한동안 대국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태도에 이미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년도 MVP의 저력은 위기의 순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얼핏 보기엔 김채영 선수가 다시 의욕을 찾은 표정인데요. 김채영 선수가 첫 대국에서 중국의 판양 선수를 상대로 형세 자체는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마지막 전투에서는 거의 90% 이상 져 있었던 바둑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역전승에 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국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 한 10집은 흙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0집보다는 흙이 더 이겼고요. 10집보다 15집에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네. 뭐 김채영 선수가 동무대였죠. 여기서 김민희 선수가 뭐 한두 집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승부수였던 이수도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돼가지고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살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베개 바깥 공배를 채우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 김채영 선수가 부섰습니다. 김채영 주장의 승리에 2시즌 만에 데뷔 첫 승을 거둔 3주전 장혜령이 승점을 보태 서울부강약품은 시즌 2번째 승리를 챙겼고 무패그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라운드 제4경기 서울부강약품이 인제 하늘내린을 2대1로 꺾었습니다. 패배 없는 세 팀과 승리 없는 세 팀. 벌써부터 상중 하위권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언제라도 가능한 시즌 초반. 4라운드에선 또 어떤 드라마가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캐릭터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승부.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